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이 됐다는 신고 전화가 요즘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이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 씨. 현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좀 더 알려지고 있다고요? 네, 이 또 다른 피해자가 이제 또 있었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 A 씨가 SBS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는 대학생 박 씨가 인신매매를 통해서 자신이 있던 범죄 조직으로 팔려왔다면서요. 당시 이미 몸 상태가 엉망이었고 바로 일도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 씨가 해당 범죄 단지로 팔려오기 전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에는 욕설과 잔혹한 폭행 정황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는데 이 피해자 A 씨는 조직원들이 박 씨를 21호라고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21호. 네, 그러니까요. 당시 해당 범죄 단지에는 대학생 박 씨를 포함한 한국인 23명이 있었는데 감금된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렸다는 겁니다. A 씨는 조직원들이 한국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마치 다르면 버리는 폐 타이어처럼 느껴졌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제로 마약까지 투약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한 중국인 남성이 대학생 박 씨에게 더 세게 마셔, 숨 참지 못할 때까지 빨아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충격적이게도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범죄 단체 조직원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이걸 직접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인데요. 캄보디아 검찰은 지난 11일 대학생 박 씨의 사망에 연루된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은 남성은 과거에 그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뿌리고 도주했던 인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문도 당해왔습니다. 거의 매일. 숨진 대학생 박 씨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대학생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억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박 씨가 경북 예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고향 어르신들이 크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박 씨가 동네 70, 80대 어르신들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친할머니와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는데 타지로 대학교를 간 이후에도 종종 집으로 찾아와서 눈이 오면 집 앞에 마당도 쓸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이후에 택배 일을 하는 등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집안이 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숨진 이후에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너무 놀라실까 봐 차마 이 일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이 숨진 대학생 캄보디아로 떠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대학 선배인가요? 동기인가요? 이 권유가 있었다고요? 네, 대학 동기의 권유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홍모 씨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홍 씨는 숨진 대학생 박 씨의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박 씨가 같은 대학 동기의 꿰매 넘어가서 캄보디아로 향했고 여기서 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홍 씨가 현지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는 점조직 형태의 국내 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잘 아는 지인, 믿었던 대학 동기의 권유에 의심 없이 현지로 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 동기면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일 텐데 한국인끼리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제보도 있어서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현재 범죄 조직의 유인책이었다는 제보입니다. 이 여성은요, 지난 3월에 캄보디아에 간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SNS에 캄보디아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손가락이 절단된 사진도 보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후 경찰이 다행히 현지에서 이 여성의 안전을 확인했는데 납치나 감금 등의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가족들이 이제 귀국을 해라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여성은 귀국을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애초에 실종됐던 게 아니라 범죄 조직의 유인책 활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현재 캄보디아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구금돼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범죄에 직접 가담했던 인물들로 현재 우리 외교 당국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 68명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